위원 부문인데요. 이정희 선임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일하는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번의 토론을 유튜브로 열심히 지켜봐가지고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들 마치 아는 분들과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일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미 폐쇄된 여수와 같은 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들 중심으로 협력업체나 자회사 노동자들부터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었고요. 태안이나 보령과 같이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발전소에서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요. 떠날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피해가 굉장히 약한 사람부터 취약한 사람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던 일을 그만둬라 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라는 결정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얼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이 아니라 바람,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남쪽,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발전소는 폐쇄해도 나의 삶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석탄발전소가 2038년까지 40기가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잖아요. 보통 석탄발전소 한 기에 250명에서 300명 가량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게 잡아도 40기면은 10,000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PT를 그리고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10,000명이면 가족을 생각하면 30,000명, 40,000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비단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역사회로 들어가면은 보령이나 태안, 경남 하동과 같이 발전소가 그 지역 경제의 중심인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거죠. 발전소 노동자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식당, 숙박업, 슈퍼, 아니면 택시나 버스 같은 운송업도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은 3가지 정도가 미흡한데요. 하나는 전직의 경로가 비어 있습니다. 재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지원금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고 전직할 수 있는 경로가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더 불안감을 느낍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점의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는 지금 와요. 근데 대안은 내일 만들겠대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불안할까요? 그리고 비용 분담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말씀도 주셨는데 배출권의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저런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다거나 무상할당이 너무 많다거나 그러면 기업들은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부담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환의 4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의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일자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석유, 화석연료 기반의 일자리는 없어져야 하지요. 그러면 그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경로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석탄 발전소를 폐쇄했거나 탄광을 폐쇄하거나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나 덴마크, 스페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그곳으로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질 문제인데요. 옮겨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쪽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여야 됩니다. 임금도 그렇고 노동 조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 분담을 잘 하고 있는가. 아까 오염자 원칙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이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덜 배출하신 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오늘과 같은 이 시민들,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그 위험이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네네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드릴 건데요. 앞에서 지금 단계적 폐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노동자분들의 어려움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전직 경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발전 공기업들이 해상 풍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태양광이나 발전 사업, 풍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외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질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영덕에서 풍력 발전기 화재가 나서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풍력은 재생에너지잖아요. 재생에너지라고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은 갖춰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일자리라면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이번에 사망하신 노동자 3분은 다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발전소 40기 폐쇄되는 발전기 중에 절반 이상이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충남 지역 경제 문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감안할 때 석탄 발전소 일만 생각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산업은 충격을 받습니다. 석유와 석탄에 기반해서 생산을 해온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연쇄적으로 충격이 옵니다. 지금 석탄 발전소에서 그 경로를 설정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 문제를 해결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면 그 이후에 오는 충격에도 우리가 덜 어렵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비용은 더 많아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